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 해설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출간된 이북 연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을 구입,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을 한번 보자. 그러면 재심은 자료 해석이죠. 라를 해석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의 주장을 평가하래. 아까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두 가지 주장을 평가를 하래. 그럼 연금 주장에서 결론이 아까 나왔었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얘기했죠. 머릿속 옆에다 모르겠으면 적어. 자꾸 까먹으면은 적고 들여다보란 말이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가 뭐 때문에 그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러지.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 두 번째는 사적 이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서 지금 봐야 된단 말이야. 관점이 흔들리면 안 되지. 그럼 봐봐. 일단 자료를 해석할 땐 크고 어설프게 수치 나열하지 말라 그랬어. 큰 해석된 결과만을 가지고 봐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료를 짧고 굵게 해석을 하고 중요한 건 그거를 재구성을 해야 돼. 어떻게 주제에 논제 물음에 맞게 변화를 시켜서 그리고 해석을 다시 재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F국은 세대 간 형평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몇 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60년 출생자, 90년 출생자, 2020 출생, 아까 A, B, C 세대란 말이야. 그죠? 응? 현재 세대, 청년 세대, 미래 세대. 그림 1은 한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벌 수 있는 공적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의 합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합을 뺀 1인당 공적연금 수지를 출생연도별로 보여준대. 그림 3은 한 사람이 가족에게서 받은 사적 이전 수입,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비와 자녀로부터 받은 노후비용에서 가족에게 준 사적 이전 지출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출생연도별 생애소득은 첫째 계속, 그러니까 앞 세대는 우리 세대는 경제발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만만하게 증가하지만 다 증가세지, 그지? 세대 간 불문하고 근데 꺾이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출생연도별 1인당 공적연금 수지는 계속해서 꺾이는데 가운데 세대부터 급격하게 꺾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까 봐. 요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재해석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건 뭐야? 주제 개념에 맞춰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사적 이전 수지는 줄어들다가 급격히 늘어. 직감해야 돼.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 그지? 그 해석을 봐봐. 이렇게 보죠. 1인당 생애소득은 이걸 쓸 때 글을 쫙 펴야 돼. 글을 이해가 되게 해야죠. 막 좌충우돌하고 막 딴 글 쓰고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대로 봐. 현재의 노년 세대는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데 비해 현재의 청장년 세대부터는 오름세가 둔화하지. 공적연금 수지는 현재 세대는 흑자를 유지하는 데 비해 흑자로잖아. 그지? 여기 기준점이 있잖아. 현재의 청장년 세대부터는 급격히 하락하면서 적자로 돌아서 버리고 미래로 갈수록 더 적자로 가고 있지. 그지? 그 다음은 그지? 사적 이전 수지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는 적자가 심화하면서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지? 비용 부담이 큰 데 비해 미래 세대부터는 수지가 계속해서 개선이 된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때 그 적자폭은 공적 연금 수지의 그것에 비해서 여기 보면은 그치? 크지 않고 일정 시점 이후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미래 세대인 미래 세대 아동 청소년 세대의 이익이 커진다는 거지.
자, 또 하나는 글을 천천히 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이걸 써보잖아.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를 지금 봤을 때 해석을 하라 그러는데 해석이 지금 해석도 중요하지만 평가가 되게 중요하지,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50-50, 500자 500자의 균형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는 400자 600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쓸거리 많아. 이거 쓰려고 나를 막 700자 쓰고 막 이렇게 되면은 가부수가 되면은 좋은 평가를 못 받겠지, 그지?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되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종합을 할 수도 있겠지, 그지? 응?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를 다시 끄집어냈어. 그래서 계속 맞춰봐야지 이거 아까 내용들을. 그러면은 어떤 식이 돼? 지금 보면은 자, 해석들을 봐봐. 문제 2의 논증 해결의 핵심 먼저 다의 주장과 견주면서 지금 나의 자료를 해석하면서 계속 견준다는 말을 지금 해. 그냥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논리의 정확관계를 살피고 그런 다음에 누가 어떤 세대가 어떤 이유로 비용 편입 효과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하는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지. 두 명제가 다의 주장 아까 봤듯이 생활 수준과 사적 이전 소득 수준 등의 세대 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청장년 세대에게 비용을 더 많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시킬 뿐이기에 적절치 않다는 거지. 응? 해석 결과를 보면은 현재의 청장년 세대는 생활 수준이 여기 보면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지, 그지? 둔화되고 있잖아, 그지? 또 사적 이전 수지가 적자로 나고 있지, 이중고야. 근데 부담하는 공적연금 수지는 또 급격히 나빠지지, 그지? 그러니까 형평성은 측에서 아까 그 다이브 해석 결과를 하고 반대가 되지, 그지? 그 자체가 지금 보면은 다이 주장하고는 배치가 되지, 그죠? 그 얘기를 써야겠지, 그지? 그 내용을. 그래서 이런 일이 되지. 현재 그러니까 평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차려 현재 청장년 세대의 공적 연금 수지 적자폭을 교정하기 위해서 노인 세대의 연금 일부를 낮출 해결 방안. 여기 지금 또 하나는 또 하나 지금 봐봐. 평가하라 그랬잖아. 지금 나를 해석하고 다의 주장을 평가하라 그러잖아. 우리가 설명하라 평가하라 그러면은 우리 설명하라 그러면 단순 설명하고 또 평가하면 단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논증하라, 설명하라, 비교하라, 논증하라, 비판하라, 뭐 모든 것들은 요약하라, 요약할 빼고 무슨 뭐 다 설명의 진술 방식이란 말이야. 설명의 포섭대. 그래서 설명하라, 평가라는 것 되게 그래서 포괄적인.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은 비판적으로 보라는 얘기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결 방안까지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문과 논제 물음과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안이 나올 수가 있지. 그 안에도 다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보면은 현재 노인 세대의 연금을 일부 낮추고 그래 그게 세대가 형평성이 맞는 거. 또 공적연금의 일부를 또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되고 원만한 그런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거를 어디서 또 힌트를 얻으냐면은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제부담을 세대 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 이전 소득 등의 세대 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그래요. 종합적으로 그래라 그러잖아, 그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고 받나 봐. 이 문제는 지금 500자 500자 쓸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포커싱을 두고 지문을 들여다봐. 선생님 읽어볼 테니까 알겠지, 그지? 이거 그냥 막 허둥대다가 쓸데없는 거 내용 쓰고 그러지 말고. 나의 그림일의 1인당 생애소득에 따르면 현재의 노인 세대는 가파르게 오른 데 비해 현재의 청장년 세대부터는 그 오름세가 둔화한다. 그림위의 1인당 공적연금 수지는 현재의 노인 세대는 흑자인 데 비해 현재의, 지금 계속 현재라는 말을, 용어는 빠짐없이 채워넣어야 돼. 알겠지? 이해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하고. 그냥 쓸데없이 넣은 게 아니야. 청장년 세대부터는 급격히 하락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미래 세대인 아동 청소년, 왜 현재의 그랬니? 노인 세대하고 청장년 세대가 같은 현재 세대에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라는 교집합을 넣었단 말이야. 그치? 부담은 더 커진다. 그림 3의 1인당 사적 이전 수지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는 적자로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큰 데 비해 미래 세대부터는 수지가 계속해서 개선된다. 그렇더라도 그 적자폭은 공적연금 부담에 비해 크지 않으며 일정 시점부터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미래 세대인 현재의 아동 청소년 세대의 이익이 커진다. 자, 이렇게만 나열하면 안 되지. 왜? 병렬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종합을 해줘야 종합.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초점을 딱 맞춰서 나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지?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야. 그림 1, 2, 3의 결과를 총합하면 공적연금과 사적 이전의 가장 큰 수혜자는 각각 현재의 노인 세대와 미래 세대인 현재의 아동 청소년 세대. 요게 중요한 거지. 그치? 가장 박살나는 세대는 어디야? 현재의 청장년 세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현재의 청장년 세대의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과 연금수의 측면에서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라는 게 읽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결론은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다의 주장은 타당하다. 사적 이전 수지와 생활 수준의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할 때 공적연금의 비용 편익 효과가 가장 낮은 세대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로, 그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다른 세대가 떠맡는 게 세대 간 형평성 면에서 적절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아까 얘기했지. 그 연금 부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적 이전 비용에 대해서. 연금 부담은 현재의 노인 세대가 좀 더 부담하게, 그러니까 혜택을 덜 받게 하고, 또 어디야, 그 사적 이전 비용은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있어요. 사적 이전과 생활 수준 차이를 고려한 결과로서의 전체 수입 지출상의 비용 편익 효과가 높거나 클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노인 세대와 미래 아동 청소년 세대의 공적연금 비용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해됐죠? 그죠? 맞춰지잖아, 다 보면. 즉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 때 힌트가 뭐야? 그냥 들여다보면 안 되고, 아까 사적 이전, 공적연금 이런 것들 보면 미래 세대,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돼 있어. 그렇게 낸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리 어지러우니까. 걔네들이 기대하는 답이잖아. 그것만 제대로 찾아놓으면은 쓸 수 있겠지, 거기다. 즉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현재의 노년층의 연금가액을 현실화하고, 또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지출한 사적 이전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미래 세대인 아동 청소년 세대가 연금 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조정하는 거, 계획을 짜는 거. 그것이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적절하고 세대 간 형평성 원칙에도 맞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지? 그런 내용으로다가 쓰면 되겠지. 그냥 다짜고짜 쓰면 안 맞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 명제부터 찾으라고 그러고, 해석은 해석된 뼈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키워드들을 다 맞춰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문 제시문 다 해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이 문제는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은 세대 간 여기 지금 보면은 비용 편익면에서 또 너는 세대 간 형평성 다 싸줘서 형평성 면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사적 이전과 연금 부담 이런 공적 이전과 이거 연금 부담은 공적 이전,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요 내용이 어떻게 세대 간에서 맞춰지느냐 이 문제들을 지금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처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냥 코박고 문제를 푸는데 그치면 안 돼. 이런 문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 1번과 2번이 같은 주제로 묶여 있는지부터 보라 그랬지. 그러니까 1번을 쭉 읽으면서 그냥 1번 따로 막 집중해서 온갖 걸 다 쓰고 나서 머리 하얘진 다음에 2번 쓰면 안 된단 말이야. 1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야. 특히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는 뭐야? 우리가 영어 지문 이 기성 고정관념에 처박히면 안 돼요. 자, 봐.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보는 문제를 풀어야 돼.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래. 공통부분 문제 1과 2의 교집합인 지문에 주목을 해야 돼. 자, 2번을 보면은 안 나와. 이거 바꾸든지 해야지 커서를. 너무 오래 썼나봐. 이게 잘 안 돼. 라를 해석하고 다의 주장별 다가 지금 교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를 이게 보통 보면 영어 지문도 있어. 다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1번 2번을 같이 보면서 다의 주장 그러니까 벌써 다에는 복수의 명제가 들어있다는 게 지금 딱 느껴지지 그지? 양쪽에도 되고 그러니까 다를 잘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수지 연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비용 편익이라든지 형평성 2번보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세대 간에 우리 세 세대가 있잖아요. 현재의 작년 세대와 현재의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있는 이게 지금 거기 내용을 보고 자료를 보면은 수지가 악화되고 어느 쪽의 비용이 더 부담의 전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 세대 간에 이런 것들이 그 두 가지 팩터 가지고 요인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맞춰보면은 어떠한 솔루션이 나올지 해결과제가 나올지가 찾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2를 코바코 쓰지 말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2시간을 준단 말이야. 바보들은 어떻게 쓰냐면 그냥 1번 딱 읽고 막 코바코 쓰고 있어. 그러시면 안 돼. 처음에 10분 노는 20분을 시간 간다고 초조하지 말고 1번, 2번을 다 들여다보면서 다 체크를 해야 돼. 내가 뭘 챙겨야 될지부터 다 체크해야 돼. 알겠지? 안 그러면 2번에서 망치고 시간 쫓기고 또 엉망으로 가고 가뜩이나 자료 해석 문제인데, 그치? 응?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또 하나 계속 두 번째 키포인트라고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해요. 자료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엇박자가 나고 따로 간단 말이야. 그치? 힌트는 뭐야? 항상 뭐라 그랬어? 이 자료와 맞대응이 되는 논증지식. 이 지문에서의 명제부터 해가지고 그 명제 결론을 가지고 얘를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는 지문 다 하나잖아. 다에 그러면 여러 가지 명제가 있잖아, 아까 그지? 사적 이전, 공적 이전. 얘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훨씬 더 쉽게 들여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료부터 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이 힌트는 뭐야? 어차피 시험을 그렇게 냈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구도적으로. 구조화 시켜서 왜 이걸 안 써먹어? 그치? 그러면 포커싱이 훨씬 더 되겠지. 여러분들 이해되죠? 이건 꼭 명심하고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을 이기는 가장 큰 키워드야. 이게 알겠죠? 명제로 정리하면서 결론 얘를 들여다보란 말이야. 그럼 안 보이던 게 또 보인단 말이야.
특히 그림 3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지. 그죠? 이거 굉장히 연습을 시키고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 알겠지? 그지? 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문제, 이런 내용들에서 지금 우리가 얻어갈 것들이, 아하, 얘는, 요게 꺾였는데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세대의 어떤 부담이 크고 얘는, 그런데 뭐, 이 1과 2를 보면은 A세대가 연금을 좀 더 현재 받는 수혜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되고, 또 2와 3을 또 놓고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 모르고, 이렇게 보면은 미래 세대가 연금 부담을, 공적연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는 걸, 그런 합리성, 정당화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그걸 맞추란 말이야, 맞추란 말이야. 그 자체가 결론도 맞추고. 알겠지, 그지? 그게 포인트야. 다짜고짜 어렵다고 그러지만 말고. 이해되죠?